Take a look at what happened. So we got to move to the bus. Watch out. 투맵TV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염석환 회장님 오늘 비도 많이 오시는데 또 이렇게 구독자를 위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폭우예요, 폭우. 네. 전국적으로 폭우를 해서 지난 밤에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예, 예. 아까만 해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여기 오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잠수교가 예, 통행 금지가 됐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예. 제가 우회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회장님께서는 뭐 구독자님들 위해서 그냥 산 넘고 물 건너서 간신히 오셨는데 노 회장님 위해서 노 회장님 보고 싶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남부지방에 또 피해가 많은데 또 피해 그러니까. 수해 입으신 또 우리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투맵TV가 함께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또 미국 주식 시장이 나스닥 급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벼락 맞은 거죠, 벼락. 벼락 맞은 건데, 일단 나스닥이 500포인트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반도체가 이제 직격탄을 맞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 지금 행정부 바이든 쪽에서 중국 반도체 수출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직격탄을 날린 거죠.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 입법화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제한을 이제 금지하도록 그거를 입법화 이 미국 반도체 중에서 이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네. ASML. 거기가 오늘 12.7% 빠졌거든요. 이 중국에 이제 반도체를 수출을 하는데 거기를 이제 틀어막으려고 그거 하나 하고 트럼프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대만의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를 100% 이제 가져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위비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반도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균열 현상이 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또 이제 미국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죠.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할 것 없이 엄청 많이 왔는데 그게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향후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지금 이 화면이 나스닥 종합지가 지수거든요. 여기서 개파락을 한 거잖아요. 개파락. 어제 선물부터가 일단은 낙폭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떻게 떨어지려나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6% 넘게 떨어졌거든요. 6% 뭐 올라갈 때 1%씩 올라가고 막 0.몇 %씩 올라가고 여기 이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물럭 해서 올라왔는데 오늘 그냥 단번에 일봉 차트로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이게 21선을 지금 깬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물로는 조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런지 올라가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올라가도? 네, 올라가도. 이거를 이제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보면은 141불이 고점이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차트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일봉 차트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라 자세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말로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하시고 고점이 141불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137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고서 재차 이렇게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0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141불이 고점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141불이.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그때 타이밍상 젠슨 황이 보유 주식을 팔았거든요.
다 판 건 아니지만 꽤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대주주나 회사 대표가 팔면은 그게 꼭지 아니에요. 꼭지. 물론 단기간에 꼭지일 수는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41불, 140불 거기가 아마 꼭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3분기 실적 있잖아요. 거기에 아닌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폭발적으로 이게 실적이 나오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근사치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2분기 실적 정도 수준이라든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오면 거기가 꼭지고 전체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죠. 아,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밀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그 반도체 주들은 더 이상 못 올라가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의 나스닥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따로 많이 있거든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MS,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그 메타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많아서 나스닥 자체도 뭐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트럼프가 또 대선이 있잖아요. 11월 달에. 그래서 정거점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네, 반도체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 자체가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고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피 지수 2,890포인트까지 왔는데 거기가 잘못하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 염려스러운 게 오늘은 이제 2,800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종가에 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면서 소폭이나마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 미국 주식을 설명드렸잖아요. 그거에 잘못하면은 코스피 지수도 2,900 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아마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니까는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현금화 시켜놨어요. 대형주 위주로는 다 현금화 시켜놨고 이제 장을 그냥 개별주 위주로 해가지고 일부 계좌만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뭐 미국에서 발의된 칩스법 있잖아요. 칩스법. 그것도 네. 불안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되면 네. 이게 이제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법인데 최근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뉴스가 나왔잖아요. 트럼프 피격 사건. 트럼프 벌써 이제 공약이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그것도 이제 폐기시킨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들을 다 폐쇄를 시키고 관세는 이제 대폭으로 인상을 시키고 캐치프레이드가 원래 퍼스트 아메리카니까는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던 것들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조기에 종식이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재건주,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면 자국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게 뭐겠어요. 아니, 무기를 이제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K방산 요즘에는 K방산 그 수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는 방산주들이 득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8년 전으로 돌아가면 8년 전에 트럼프 당선되던 거를 중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선이 확정되고서 국내 주식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상한가 치고 그랬던 게 방산주였대요. 방산주. 근데 그 다음날에 그냥 급락을 했던 거죠. 급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을 압박하고 그런 게 이제 방위비 문제.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에 반도체주들이 오늘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스러운 게 많죠. 우리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경제에도 부담스럽게 작용할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데 지금 오늘 신문 제가 사설 나온 것도 보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9월, 10월 달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9월, 10월 달에. 지금 우리는 7월 달이니까는 8월 달도 있고 9월 달도 있고 10월 달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뭐 요번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화당 표가 이렇게 결집되는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 또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면은 민주당 표도 또 결집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런 논평이 나온 게 이제 중앙일간지에서 그런 논평을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투자자들은 지켜만 보고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그래서 현금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결정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답답하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이 하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고 그게 최고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트럼프 뭐 본인 이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또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랑 같이 잡고 같이 자기는 또 거기다 또 트럼프한테 정치용을 엄청 냈다 그러면서 그렇죠. 또 전에도 한번 가상자산에서 팔았잖아요. 시세차익 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것들이 원래 또 막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되고 나면 그것들이 이제 미리 많이 올라간 것들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추경 매수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재건주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벌써 뭐 거의 상한가 2배 올라간 2번 정도 올라간 주식도 있거든요. 종목이 스몰캡에 이런 것들은 뭐 바닥 대비해서 60%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60%, 50%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추경 매수하다가는 절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해서 팔아먹도록 해야죠. 잘해서 팔아먹도록 하고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말해서 21선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61선쯤 되면 뭐 다시 사둘 필요가 있죠. 요즘 뭐 또 개별주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21선, 61선, 그렇죠. 뭐 120원대가 빠지니까. 그래서 뭐 계속 빠지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니까 뭐 한 달. 저도 올해 지금 투자를 하면서 엄청 어려워요. 이거 엄청 어려워서 이제 과거에도 이럴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계좌들은 다 현금 보유하고서 다음에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렇게 하고 그래도 또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단기 매매를 조금 하긴 하는데 그쪽도 아차 잘못하면 그냥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소량으로 간만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정도만 이제 하고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진짜. 방산주들도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래서 아무튼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이격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경 매수는 절대 금물이니까. 네.